네, 정부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목표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 실행으로 미세먼지가 7천 톤이 줄고요,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부터 실효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이 추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저희가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가 오늘 발표한 6조 7천억 원은 교부금이라든가 국가 채무 상환 소요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추경 사업비 6조 7천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지난 4월 초에 정부가 10조 5천억 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미세먼지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저희는 17조 원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강풍이라든가 야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는 사실 2대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재작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이와 같은 헬기 2대를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 올해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헬기가 4대가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한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어느 나라나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들으신 대로 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추경을 결정하게 된 이유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예,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이 국가 예산을 그 중간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편성을 해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걸 쓰게 돼 있는데 예. 도중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짜서 예. 추가로 돈을 더 투입을 합니다. 예. 여기는 우선 국내적인 요인과 해외적인 요인 두 개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IMF 세계 그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 있죠. 예. IMF가 이 한국 연례 협의단이 와서 한국은 좀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 경제가 급격하게 다운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알아서라도 나서서 돈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뭐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계속 연도별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왔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손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 미세먼지 사건까지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예. 하늘이 자욱하게 완전히 깜깜해지는 이런 미세먼지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냐.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예. 추경을 한번 해보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추가 경정 예산안 얘기하면서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다? 특히 추경 관련해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건국 이후로 이런 적이 없죠. 예. 이 미세먼지 자체를 국가적 재난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예. 또 저렇게 서로 본다 하더라도 과연 어디를 손댈 것인지 예.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혀 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예. 이번에는 자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보는 것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예. 이- 사회 재난으로 본다. 예, 네네네. 재난안전법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들어갔어요. 예.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이 추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89조에 보면 추경을 그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대규모 재해 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안전법상, 이 재난법상 재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명분으로 한 예. 이 추경이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강력히 퇴치해보고자 하는 예. 그런 정책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추경 여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요.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좀 세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세먼지 관련된 게 2억 2천억이고요. 네. 2조 2천억이고요. 나머지 분야들을 좀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세부적으로요? 예, 전체가 6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그 예. 중에서 미세먼지에 직결되는 게 2조 2천억인데 이 미세먼지 같은 것도
뭐 하늘에 비행기를 띄워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번 예. 미세먼지 추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 배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노후 경유차, 예. 노후 경유차를 빨리빨리 바꿔서 예. 새 차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 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 경기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전체 6조 7천억 중에서 2조 2천억 원 미세먼지에 나가고 예. 나머지 4조 5천억 원 예. 정부 자료를 보면 민생경제라고 큰 제목을 붙여놨어요. 민생경제에 4조 5천억을 투입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 중소상공인들 예. 또는 일자리 뭐 각종 이 서민 경제 대책 예. 이런 데에 4조 5천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이 연합뉴스 TV와의 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은 정부 자금에서 나가는 6조 7천억 원이고요. 예. 작년에 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지방 교부금 형태로 예. 전국 각 시도 자치단체에 약 10조 이상의 돈을 이미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합쳐진다면은 예. 실제로 추경 효과는 약 17조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어. 이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예, 아까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국가 채무 상환 소요가 들어가 있지 않은 예. 순수한 추경 사업비가 6조 7천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10조 5천억 원을 4월 초에 정부가 이미 집행한 부분을 예. 이제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미 정부는 집행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가서 아직도 사용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같이 이번에 쓰여지는 시중에 풀려 나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정부가 이제 추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연간 7천 톤의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이다. 일자리가 증대할 것이다. GDP 성장률, 국내 총생산이 0.1%포인트 성장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근데 각각의 이 계획에 대해서 이것 좀 의문이다라고 제기하는 이제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이제 가장 그래서 많이 제기되는 예. 이제 의문점이라면 6조 7천억 원을 과연 어디다 쓰느냐. 예. 그런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용처를 보면 제로페이 홍보 자금에 쓴다든지 예. 그다음에 또 대학교에 인문학 강사들 생계 지원을 위한 이런 대목이 좀 나와 있어요. 예. 그것도 민생이기는 하지만은 예. 과연 이것이 이제 추경에서 국가재정법 89조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재난 사태냐, 예.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예. 위급성이 있느냐, 좀 방만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서, 예.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라면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 마스크 같은 거, 예. 이 전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물론 소비 촉진은 됩니다만은 예. 보다 더 생산적인 데가 있지 않을 것인가.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논쟁의 여지는 없지 않아 있죠. 예,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2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추경을 하면 예. 한국 경제에 과연 좋으냐 예, 또는 그 나라 경제에 좋으냐라는 그런 점이에요. 자, 이게 모든 경제 현상이 공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희생하는 측면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추경을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경제가 나빠질 이유가 없죠. 그냥 추경을 계속하면 되겠죠. 예. 북한도 경제 제재가 생기면 북한 추경을 계속하면 북한 경제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추경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올마이티 예. 무슨 만물 박사는 아닌 것이에요. 예. 그 추경을 하게 되면 꺼져가는 경기를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 무디스 같은 데서 우리 경제가 갑자기 꺼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구축 효과라고 이제 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클라우딩 아웃이에요. 예. 추경을 하게 되면 그중에 일정 부분은 시중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번에는 약 3조 정도 국채를 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럼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시중에 돈을 끌어가는 거예요. 예. 기업이 쓸 돈을 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 기업이 그 돈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투자를 정진하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옳으냐 예. 아니면 정부가 끌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예.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자 국채 발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추경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첫 발행했기 때문에 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이제 추경 세 번째 추경인데요. 예. 첫 번째 2017년과 2018년 추경은 국가 재정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 크라우딩 아웃의 부작용이 별로 없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과 세술에서 세금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서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돈을 쓴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금융시장에 손을 벌린단 말이죠. 예. 금융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추경을 한 것은 메르스 사건이 터졌던 박근혜 정부 2015년인가요? 예. 그때 이후로 지금 4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예. 밀어내기 효과, 구축 효과라고는 이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 오지 않을 것인가.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중에 금리가 크게 치솟을 우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 어느 쪽에 우리가 효력을 더 주느냐는 이것은 예. 매우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려되는 지점도 저희가 함께 짚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국회로 그렇습니다. 국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 상황도 썩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집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 사안들을 감안했을 때 추경 시기가 늦춰진다면 글쎄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추경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망하는 상태로 한국 경제가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어떤 그 위급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추경을 어차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돈을 쏘는 것에 그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면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국제신용기관이나 뉴욕 정시 같은 데도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서 계속 펜딩돼서 민미적거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경유차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대목에서는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산업 생산을 촉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될 줄 알고 생산을 늘려놨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추경이 늦어진다면 거기에서는 타임 렉으로 인한 경제적 차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할 추경이라면 뭐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좀 더 폭넓게 좀 더 통 크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